공자왈 구와 군자는 질부 사왈욕지요 이필위지사니라. 욕지는 이 탐길이라. 모야문원이 유국유가자 불안과이 환불균하며 불안빈이 환불안이라 하니 개균이면은 무빈이요 하면 무과요 아니면 무경이니라. 과는 이 민소요 비는 이 제피비요 균은 이 각득 기분이요 아는 이 상하 상하니라. 계시지 욕치 전유는 환과여 빈이라. 연시시에 계시 거국이 녹은 무민적 불균이라. 군약 신강하야 호생 형극적 불안이요 균적 불안어 빈이 화요화적 불안어 과이 아니요 안즉 불상의기 무경복지환이라. 전유란 얘기가 어제 끝나지 않고 전유 전쟁을 해서 전유를 뺏으려는 계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자왈 구와 구는 염구의 이름이지요. 군자는 질 미워한다. 뭘 미워하느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욕심낸다라고 사왈 말하지 아니하고,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시지지대명사이기 때문에 계시하고 염류하고 자루하고 힘을 합쳐서 전유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건데, 공자님께서 꾸중을 하니까 그건 계시소관이지 저의 소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염구에 대해서 똑바로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을 숨기면서까지 그렇게 구차스럽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들은 그것을 제일 미워한다. 군자는 그것을 욕심내서 한다라고 사왈 말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며댐을 하는 말을 위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짝 피해가지고 꾸며대는 언사를 질질 미워한다. 군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신뢰라든가 진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너무나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어떤 리더자로서의 군자는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염구가 계시의 어떤 그런 가신이 돼서 계시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공공연히 하는 염구의 어떤 공자 자기 제자 하는 행동을 볼 적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욕지는 그 이끝에 대해서 탐욕스러워함을 말하는 것이다. 같이 전유를 치는 데에 차지하려는 욕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도 지금 요즘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종단에
본사, 말사, 행정문제 이런 것들이 논어를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500년 전 일이지만 요즘에 우리가 와서 논어를 비교하고 우리 어떤 행정이라든가 소임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본사, 말사, 종단과 본사 문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눈앞에 훤히 다 드러나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부처님 정제를 보호하고 불법의 도량을 만들어서 청정하게 사는 그쪽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가?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욕심을 해서 착취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지금 논어 속에 2500년 전 일이지만 우리 앞에 거울같이 드러내 있습니다. 모야문혼이 모란 말은 공자 자신의 이름이 구니까 공자 자신의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지요. 모야 모락 아무 못자 자기 자신의 이름을 구라고 하지만 우리가 논어를 읽을 적에는 모야문혼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무개 못자를 써가지고 구야문혼이 하는 것은 김용옥이가 읽는 수법이요. 유가자 나라를 위하고 사는 사람이나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그런 리더자들은 사실 말해보자면은 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적은 걸 얘기합니다.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요즘은 뭐또 떼거리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적은 당을 집중 공약해 가지고 자기 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인데 그게 정치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익을 모든 백성들에게 똑바로 균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근심을 해야 된다. 불안빈이 환불안이요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한 것, 정세가 불안한 것, 항상 국가라든가 자기 가정이라든가 가난은 명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뿐이지 가난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가정이 잘 다스리지 않아지고 국가가 잘 다스리지 않는 그런 쪽에 근심을 한다. 불안한 것을 근심한다라고 하니 대개 나라가 백성이 적든지 간에 이익 분배가 균일한 것이 그것이 정치하는데 근본이고 또 균이면은 가난은 자연적 물려쳐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떼거리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라 팔고 국민 팔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 만들어지면 좋은 집들 좋은 차들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백성을 팔고 나라와 백성을 불모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내놓고 가면은 국민학생도 유치원생들도 존경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역사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흔적만 남기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무슨 너무 백성이나 나라를 불모로 잡아가지고 자기 어떤 부와 어떤 귀를 축적해가지고 살다 간 사람들인데 천사람 만사람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요. 참으로 금강경을 배워서 아상 인상을 없애고 일체 모습이 텅 비어 있는 바닥을 봐서 나라나 국가나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리더자고 보수이지 그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불모로 잡아서 자기 이익을 축적한다는 건 소인 중에 상소인이란 말이야. 모두 하는 일들이
다 자기의 욕심 쪽에 성취하는 쪽으로 못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 허무한 것이. 대개 균이라면은 가난은 사라진 것이고 화평하면은 백성이 적든지 나라가 적든지 그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화평하면은 적은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요. 나라나 모두 이익이 분배되고 균일해서 가정이나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정이 경복된다든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예는 없다 이 말이야. 관은 민소를 말하는 것이요. 비는 먹을 것 재물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것이요. 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분을 얻어가지고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편안한 자는 상하가 서로 편안한 것을 말한 것이라 계시가 전유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도 적고 또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공신이 가지고 있는 전유 땅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과욕에 의해서 빚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때의 계시가 노나라를 점검해 가지고서 노나라 인군이 백성이 없은 즉석은 이것은 정치가 대부인 계시에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분배가 고르지 못한 것을 의미를 한 것이다. 임금이 사는 제후국이 쇠약하게 되고 그 밑에 대부의 집들이 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금은 항상 저놈이 내 자리를 엿본다는 불안감, 또 그 밑에 있는 대부는 임금에 대해서 자리를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혐의하고 틈이 생겨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가정도 파괴가 되고 국가도 파괴되는 원인이 그런 쪽으로 틈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야. 백성의 빈부가 또 고른즉성은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가 그렇잖아. 불안빈이 없이 사는 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서로 분배가 균등하기 때문에 화평할 것 같으면은 대중이 적으나 마느라 항상 화평하는 데에 또 적은 데에 대중이 적은데 도량이 좁은 데에 그런 데에 근심하지 아니해 가지고 편안하고 편안한즉 서로 시기 질투 의심을 내지 아니해서 서로 망하고 전복되는 근심이 없는 것이다. 부여시고로 원인 불법즉 수문덕이 내지하고 기내지즉 안진이라 내치수연후에 원인이 복이요 유불법즉 수덕이 내지니 역불당 근병의 원이라. 금유여 구야는 상부자오되 원인 불법이 불능내하며 방분붕 이석이 불능수야하고 자로수 불려모이 소 불능보지이하니 역부득이 무죄라 고로 병책지라. 원인은 위 전유요 분붕이석은 이 사분 공실에 가신이 누반이라. 대저 이와 같은 연고로 국가를 보지하고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는 데는 화평하고 균등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 많고 적고 가난하고 그런 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저 이와 같은 연고로 원인이 불법즉 춘추 때나 전국시대에는 중국이 구주로 나눠져 가지고서 천자의 지위가 쇠약해지고 제후들이 설치게 되고 그 제후국 밑에 대부들이 또 설치게 되고 대부 밑에는 또 가신들이 설치되는데 그 칠국의 나라의 임금들이 정치를 잘하면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에. 그리고 요즘은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내 시 적은 건 시사시오 해가지고 등허리에 간판을 붙이고 다니더라고. 저 시를 좀 가을시를 사달라고 그런 건데 춘추시대나 전국시대는 학자들이 자기의 학설을 주장해 가지고서 임금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국가관, 가치관, 세계관을 사달라고 그 설득력을 하고 이렇게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중국 구주 중에서 잘 다스리면 백성이 그쪽으로 옮겨가요. 백성이 옮겨가서 그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대저 이와 같은 연고로 먼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아니한즉 나라를 쳐가지고 전복시켜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내 나라 내 백성으로 만들려는 무력으로 하지 말고 무력은 다시 무력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인근이 문과 덕을 잘 닦아가지고 그 임금이 도덕의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임금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 학문의 도덕의 수양의 기본을 닦는 거예요. 문과 덕을 닦아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고 기내지즉 이미 그 사람이 올 것 같으면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인의 도덕의 그런 수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닦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안정시켜 줬을 적에 바로 그것은 나라도 잘 되는 거고 국가도 편안해지는 거고 그런 쪽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문과 덕을 닦고 다스린 연후에 먼 백성들이 오는 것이요. 우리 후진대의 청암사 강원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이렇게 좋은 자연 조건도 있겠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하고 또 강주심하고 강사스님하고 또 나도 이제 일조를 하고 하니까 우리 청암사 강원이 아주 좋잖아. 쏠쏠하니. 여기 뭐 그냥 조건을 아무리 좋은 조건 얘기를 해도 불안하고 또 서로 어떤 도시를 끼고 있어가지고 외출 나가서 딴짓 할 수도 없고 이 수행 공간이 우리 청암산은 아주 천옥으로 탁 됐단 말이야. 푸른 큰 바위에 흰 구름이 감도는 이 도량에 왜 저 소리는 저렇게 나느냐 이거야. 얼른 일에 맞춰야지. 어디보다도 우리 청암사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어. 덕을 닦아서 백성을 오게.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어떤 청암사가 세계에 이런 어떤 교육도량이 어디에 있어. 또한 마땅히 먼 나라에 병사를 이동해 가지고 그 나라를 싸워서 뺏어 가지고 국가를 크게 만들고 그 백성을 착취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냐 이 말이야. 방법이 틀렸어. 이제 유화구야는 유는 자로의 이름이고 구는 염구의 이름이니까 유야구야 너는 상부자오대 너가 모시고 있는 선생을 돕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상자 동사로 봐야지 모양상 하면 명사고 돕는다 그러면은 그 어른을 돕는다면 동사 취급을 해야 되겠지. 부자를 돕되 먼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와서 굴복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불능내야라 또 이 나라에 능히 오지도 아니하며 노나라가 나누어지고 따개져 가지고서 모두 백성이 떠나고 나라가 노나라가 내 나라로 쪼가려져 버렸단 말이야. 맹손씨 수손씨 개손씨 대부들이 노나라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이미 임금은 힘이 미약해져 버렸어. 노나라가 분붕이석해 가지고 불능수야라 지금 능히 지킬 수 없는 그 지경에 내려왔다 이 말이야. 자로란 사람은 비록 전율을 치는 데에 함께 그 도모하는 계략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래부터 능히 계시 밑에 벼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덕의 정치, 애악의 정치, 내 밑에 제자의 의를 갖추고 그 계시를 도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그 돕는데 능히 의로서 하지 못했으니까 또한 자로도 죄가 없다고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로 염구하고 자로하고 함께 싸잡아서 책지라. 자로는 계시를 도우는데 앞장은 서지는 않지만 그 밑에 배설을 했고 염구란 사람은 계시의 어떤 가신으로서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부과시키고 전율을 치는데 동조하고 세상에 성인을 학문을 배운 내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주기도 살도 못해야. 아울러 둘이를 꾸짖었다. 원인은 이 전율을 말한 것이다. 전유에다 군대를 동원시킨다고 하니까 뺏기 위해서. 분붕이석은 공실이 네 가지로 따개져 가지고 또 그 밑에 가신들이 누누이 반란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윗사람 나를 치게 된다면은 그 본을 받아서 자기 밑에 가신들도 장차 자기를 치는 계기 어떤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모동 간과의 방내하니 오공 계시지우 불제 전유의 제 소장지 내아니라. 간은 순야요 병은 극야요 소장은 병이야라. 불균불화에 내변이 장작이현을 기후의 애공이 과욕이월 벌로이 그 계시라. 사시왈 당시시의 삼가가 강하고 공실이 야기연을 염구후욕볼 전유하야 이 부익지라. 부자소이 심재지는 위기 청노하야 입이 삼가야라. 홍시왈 이자사의 계시하니 범계시 소요기를 피디고 부자즉 인부자지연이 구지자 의역다이라. 전유지사는 불현어 경전하니 기부자지연으로 지하연자. 간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전유를 치기 위해서, 전유라는 나라는 옛날 노나라의 공신으로서 노나라 제사 짓는데 그 의식을 맡아보는 아주 소중한 노나라 공신인데, 또 노나라 거리아와 같이 600여리 그 중간쯤에 있는 나라고, 그
그 대대로 내려오는 참말로 공신인데 전유를 쳐가지고 계시가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간과를 그 방내에 있는 전유의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움직여 가지고 치려고 도모하니 오공 그 세력을 계시가 불어가지고 오공 나는 두렵다. 뭐가 두렵냐? 계시의 그 근심스러운 것은 전유에 있지 아니하고 소장지 내에 있음이로다. 전유를 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부풀러서 임금자리를 탈취하려는 그런 어떤 내면의 움직임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전유에 큰 뜻이 없고 임금의 자리를 뺏어가지고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략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 계시의 하는 행동 근심스러운 것이 참으로 현실적인 전유에 있지 아니하고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풍을 소장이라 그럽니다. 임금하고 신하와 임금과 말할 때는 병풍을 쳐놓고 얘기하는데 그 병풍을 뺏으려고 하는 그 임금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도모의 도발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공자님이 어떻게 그걸 모르겠냐 이 말이야. 가는 방패요 관은 창이요 소장은 병이야라. 고르지도 못하고 화평하지도 못해가지고서 안으로 별난이 장차 지어지거늘 그 후에 애공이 노나라 애공 임금이 이 계시의 세력이 불어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과연 올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치게 해가지고 계시의 당을 소탕적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를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계시 세력이 너무너무 커지고 방대해지고 장차 임금의 자리를 노르니까 임금은 계시하는 짓거리를 간과할 수 없어가지고 올나라를 동원을 해가지고 계시를 치게 해서 계시를 제거시키는 그런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시왈 당시시하야 삼가가 강하고 공실이 쇠하게졌는데 염구라는 사람이 또 전유를 쳐가지고서 개환자 세력을 또 붙들어주고 그것을 도와줌을 하고자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자가 소위 깊이 죄되게 여겼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그 노나를 파싹 국가를 마르게 하고서 삼가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 삼가의 사당을 살찌게 하기 때문에 공자님이 나라가 망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 논어를 배울 적에 부처님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이 논어를 읽으면 논어가 너무너무 옛날 좋은 고전이고 뭐도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 싱거워. 이미 나는 해 맞춰버렸는데 그래서 논어 읽다 한번 하품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도 나오고 그랬는데 육아에서는 논어가 이 기본이고 철학이고 논어를 떠날 수가 없어. 이 전부고 이 자체야 이게. 예. 자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논어 이 자체인데 우리가 그 이미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초계에서 그 폭 빠지지 못한 이유가 부처님 경전 보고 수행하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글을 많이 못했어요. 글에 욕심을 했다면 장문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갓을 쓰고 있을는지 몰라. 내 모양이 갓 쓰고 있으면 원숭이가 갓 쓰고 있는 것 같지 얼마나 이상하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이 가만 놔두는가 그 짓거리 하게.
그렇지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어른을 모시고 있는 국가와 이 어떤 국민 사이 또 중간에 국가와 어떤 대통령을 잇는 벼슬아치들의 어떤 행동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 논어를 읽음으로 해가지고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정치는 논어를 읽으면 아주 쉬워요. 쉬워. 도덕의 정치, 예학의 정치, 인의 정치 이게 바탕이 되면은 다 균등하고 다 화평하고 한데 이게 욕심이 부려가지고 바란서가 무너졌을 적에 임금을 쳐가지고 대부가 자기 임금의 자리에 올리면은 그 밑에 가신은 또 가만 놔두지를 않아. 또 가신이 대부를 쳐가지고 또 가신학계 망한다 이 말이야. 또 가신은 그대로 오래 치솟지를 못해. 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불과 똑같은데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흔적이라는 게 전부 이걸로 얼룩져 있는데 우리 부처님 경전 수행의 지상에서 볼 적에는 모습이란 건 아무 없는 거고 허무한 것이고 앉아서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의 소소한 진리를 알아버리면 전체가 내 모습인데 누구를 뺏고 누구를 어느 나라를 정복시키고 어떤 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갖고 그런 거냐 이 말이야. 홍씨왈 이자가 계시에게 벼슬을 하면서 무릇 계시가 하고자 한 것들에 대해서 계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용들에 대해서 필이고 부자즉 반드시 공자님한테 와가지고 계시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공자님한테 와서 보고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스승과 제자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가 나누니까 그건 성인에 따라다니면서 성인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의 어떤 여유겠지요. 반드시 써 부자에게 고한즉석은 또 부자의 말을 인해 가지고서 싸워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만둬야 되느냐 나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칠지자에 대해서 그것을 고한에 구제해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 또한 많았다 이 말이야. 전율을 치는 일은 경전에 나타나지 아니했으니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전율을 쳐가지고 사유화했다는 그런 얘기가 역사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이 경전에 나타나지 아니했으니까 아마도 그 공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공자의 그 어떤 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들어서 지하여야 그 전율을 치는 것을 그만뒀는 것이 아닌가 야여아 전율을 쳤다는 얘기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은 뭐 이런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흔들립니다. 되게 흔들려 가지고 좋은 조건이라면 금방 영합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선효라든가 서장을 통해서 이 부처님 삶 우주적인 삶을 살면은 이런 자리에 있고 않고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데는 전혀 그것은 어떤 바다에 일어나는 거품과 같고 흰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논어에 보면 항상 그래요. 예학의 도덕의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임금을 주고 내게 최고의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체가 뜬구름같이 생각을 한다. 벌써 이미 이치를 한 모습을 공자님은 아는 겁니다. 차라리 800개를 비고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것이 나의 본래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를 공자님이 논어 속에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큰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는데
그건 다스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을 당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임의 차별 문화에서는 이렇게 한 모습에 비어 있고 인의 뿌리를 봐가지고 그 외의 모습들이 존재해야지, 바탕이 없이 눈에 보이는 이 끝이라든가 큰 나라 적은 나라든가 높은 벼슬 적은 벼슬 여기에 얽매여 버리면은 본래 인간이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될 어떤 도덕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절대 평등한 자리를 망각해 가지고 나라도 경복되고 자기 자신도 자리를 잇고 전부 파괴가 되는 거란 말이요. 정어 스님 시 한 수 할까요? (2500년) 전 뭐 전유 개씨가 퍼먹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어? 경어 스님은 제가 어려서 46, 7년 전에 정회사 가가지고 그 선방에 어려서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만공 스님 얘기, 경어 스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보고 또 어떤 동양의 고전을 이렇게 나름대로 읽고 원전을 읽다 보다가 그 중간에 경어 스님 문집을 이렇게 보니까 경어 스님은 노자 장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경어 스님의 법문이라든가 경어 스님의 서간문이라든가 경어 스님의 이 법문 내용 법어직본 보면은 거의 문투가 장자문투입니다. 장자문투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은 중도를 하면서 장자를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 문장에 힘을 얻은 것 같아. 그리고 구서수관이라고 있는데, 구서수관 하면은 송나라 때 당송 8대가에 뭐 한 사람인데 구양수하고 소동파 편지를 모아놔둔 것이 구서수관문인데, 그 구서수관문을 저는 우리 초계 선생님 모시고 그 편지 서간문을 읽었는데, 사실 송대 때나 명대 때, 청대 때 우리나라의 고려 문화, 2조 500년 문화는 서간 문화예요. 편지 문화입니다. 그리고 선비들 문집이 거의 편지 내용입니다. 요즘은 편지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핸드폰인가 지랄폰인가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한 사람, 선생 어머니한테 편지 쓸 기회마저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요즘 핸드폰 문화입니다. 그것이 실제 생활에 편리하기는 그럴 수 없이 편리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 내 내면 세계를 창작해 나가고 깊은 맛을 전화 한 통으로 뭐를 뺏어버려요. 나는 청암사 수도함에 살 적에 옛날에 하루에 편지 30통씩 썼어. 괜히 그렇게 편지가 쓰고 싶더라고. 근데 그 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 있어야,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연과 절집안에 살면서 조화 있게 편지를 쓰든지. 그 사람들은 다 교수들이고 다 총장들이고 판검사 된 사람들인데 내 편지를 소장하고 있더라고. 10대 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쓰는 편지인데 하루에 편지 30통 40통 썼는데 지금은 편지 쓸 일이 없어. 핸드폰으로 다 조져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아버리고 이제 저 슈퍼마켓 전방 문 닫아버리고 혼자 꿍꿍거리고 불때 난방에 그냥 늙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구서수관문은 세종대왕이 구양수하고 소동파 그 편지를 모아놓은 그 편지집인데 2조 500년이나 고려시대 때는 저 편지 수관문 저기 필독서예요. 선비가 편지 잘 못하고 서신왕래가 잘 안되면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려.
그래서 편지 속에는 우리가 그 어른들의 1000년 전이라든가 7, 800년 전이라든가 편지 내용 속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사생활 같은 것이 편지를 보물해 가지고 많이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어른들의 어떤 생활의 사생활의 그 채취를 느낄 수 있고 정감이라든가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추앙심이라든가 그런 게 나는데 사실 무슨 문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이치에 맞게끔 문장을 짓지만 그 어른들의 위대한 면모 속에는 편지를 읽으면은 귤이 먹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한 달을 먹여야 되는데 이틀 양식밖에 없으니까 이틀 양식을 한 달로 딱딱 나눠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이틀 먹을 것을 한 달을 먹은 그런 어떤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애환 같은 것이 편지 속에 많이 들어있고 또 친구가 좋은 편지 좋은 시 하나 어디 무슨 관광지 가가지고 이렇게 지어다가 붙여주면은 그 시를 읽으면서 아주 그냥 종이가 달아지도록 쓴 먹이 바래지도록 당신 편지 읽었다고 그렇게 또 서간문을 이렇게 편지를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구서서간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지, 그런 편지를 통해서 내면에 자기의 어떤 그분들하고 직접 모시고 살지는 못하지만 자기 내면에 어떤 그리고저 하고 그 어른들하고 전혀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 편지 내용 속에 사생활이라든가 조그만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어른들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내가 또 닮아가고 또 거기에 흠뻑 적고 그런 것들이 구서수관문에 많아요. 근데 저 구서수관문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종대왕이 보위에 오르고 계시면서 10만독을 했다 그래. 10만독. 누구들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소리니까 10만동이 무슨 방귀 뀌는 소리 같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 세종대왕이 그런 보면 굉장한 분이야. 혼민정음이 그냥 그대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야, 혼민정음이. 근데 집회묵두토록 당신 편지, 구양수가 매성류 준 편지 보고 집회묵두토록 불능석고노라 자네 편지 보고 집회, 편지가 종이가 다 떨어지고 그 지어진 시 속에 먹이 바래도록 그 입에 찬탄하고 손에 놓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가 경허스님 편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구서수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인데 경허스님은 구서수관까지 많이 읽으셨더라고. 그런데 경허스님이 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진리 이치의 당체를 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데는 경허스님 이후에 그렇게 화끈하게 그려낸 스님들이 없어. 경허스님이 갑사에도 계시고 동학사에도 계시고 청계사도 계셨지만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길에 시봉한 동주사미가 살인이 되는데 그 살인되는 그 과정에는 동학사에서 떠나서 경허스님은 이미 갑사에 가 있었다 그래. 그런데 경허스님 저 편지 내용이라든가 경허스님 의리라든가 그런 것을 동주사미 시봉이 저 장삼 저 걸망 속에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지문이 전부 경허스님이 죽인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조 쪽에서는 큰 스님이 시봉 죽였다라고 시봉을 어떻게 죽였어? 뭐 어떻게 죽어? 물 먹다가 죽였는가? 무슨 얼른 안 따라온다고 죽인다든가 뭐 지 박어서 죽인다든가 뭐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가타부타 안 하고 해인사 태설당에 가서 그의 여름하고 가을과 겨울을 지내는데 그 너무 경허스님이 시봉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무슨 현행범이니까 경찰서에서 뭐도 형사들이라든가 해인사를 가야 되니 뭐니 막 쉬쉬하고 그랬었는데 대심사의 선방에서 입승 비구니 대표가 그러면 큰 스님이 시봉을 확실히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대중 대표를 해가지고 해인사 태설당에 가셨어. 그 비군 입승이. 근데 절하시고 차 대접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동주삼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그거 어떻게 묻냐? 그 비구니 생각에는 도저히 큰 스님이 삼위를 죽일 수 있는 그 어른이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 어른이 그런 일을 저지를 일은 또 만무하고, 그 근심에 대한 확신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른한테 죽였어? 안 죽였어? 그렇게 물을 수도 없잖아, 그 어른한테. 그런 입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 어른의 법이라든가 그 어른의 덕이라든가 그 어른의 그 선의 살림살이를 통해 가지고 밑에 있는 입장에서,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여쭈냐 이 말이야. 종일 얘기를 하다 그 한마디 못하고 다시 개심사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서호에서는 동주삼이 죽였다고 이미 경찰서에서는 판결이 그렇게 나가지고 경허스님을 체포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데, 가을에, 늦은 가을에 망공스님이 천정암에 계시다가 참으로 우리 스님이 그렇게 애를 죽였는가, 지금 전부 그렇게 살인자로 저렇게 몰아붙이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자기는 직접 스승이니까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그래서 해인사를 갔어.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가보니까 죽였어. 물을 수가 없잖아. 동주삼이 어디 가느냐고 또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경허스님은 시침 뚝 따고 그런 데서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필시 그 동주삼이 때문에 망공이 오는 줄 뻔히 알지만서도 그에 대해서 입 밖에도 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저녁 때쯤 됐는데 자기는 이쪽 충청도 수덕사로 돌아와야 될 그런 신분이고 해서 저녁에 이제 9시가 넘었는데 인사를 하시고 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끝터리에 동주삼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그 모기만한 소리로 감히 말을 못 꺼내가지고, 그 어른은 살인말로 못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니지. 또 그 어른이 또 그런 어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제자의 망공에 손을 이렇게 잡고, 누구에게 이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동주는 내가 죽였다. 세상 사람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손을 꽉 잡으면서 동주는 내가 죽였다. 그 어른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망공스님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어떤 행사 일주문 밖을 헤매면서 나오셨다 그래. 그랬을 거야 아마. 참으로 저 어른이 자기가 죽였다고 실토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도 세상이 자기 보고 살인자라고 모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 온갖 추측 속에 행사 일주문을 나오는데 다리가 흔들려 가지고, 스님이 죽였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님은 법의 조계 좀 말하자면 법의 왕인데 어떻게 스님이 수행상에서 시자를 죽일 수가 있으며, 또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참말로 살인만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랬어. 그래가 천장암에 돌아와가지고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그 겨울에 해인사를 떠나서 그 경허스님이 저쪽에 저 이북에 저쪽 그 저 하일 운동 모두 벌리기 위해서 그 어디야 저쪽 만주, 그 만주서 돌아가셨지. 근데 망공스님이 와가지고 저쪽에 한번 북쪽으로 두타를 가겠다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제 망공을 만나고 이제 그쪽 북쪽으로 돌아가셨는데, 동주삼위는 비족이 죽였다라고 이제 그 증거물이 나와. 그때 망공스님이 3일 동안 울으셨다고 얘기를 해. 내가 스승에 대해서 그만한 의심을 가졌다.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천하에 사람 죽인 살인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경허스님은 자기가 대변하고 내가 살인자라고 할 어른이지, 내가 죽였다 뭐였다 그런 어른이 아니에요. 경허스님은 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중생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지고 갈 어른이지 내가 죽였니 안 죽였니 그건 벌써 떠난 어른이야. 그러니까 망공 스님의 살림살이도 그 경허 스님 법문 얘기 들으면은 아직 먼 거야.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중생을 다 제도해도 제도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나와 능소관계가 끊어지고 주관과 관계가 끊어지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굴 제도하고 제도할 바가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능도소도가 사라진 그 자리인데 이 시를 보면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경허스님 문집을 뒤에 보면서 나는 경허스님에 대해서 참으로 그 행동도 불가사의하지만 어떤 지식으로 고정관념으로 어떤 학문으로 철학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그런 살림살이가 경허스님 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야. 이건 경허스님의 문집에 나오는 시인데 갈수 화성절이요 적산병영비라 성색통신로에 금호 야반비라. 갈이라고 하는 소리는 선사가 언어를 떠나서 내 마음자리를 그 언어를 생략하고 또 생략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든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들은 문자라든가 말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아. 직접 그저 불 하면 입에 불이 확 타고 물 하면은 물하고 같이 동체가 돼가지고 허덕이는 것이 선사의 어떤 진리고 실상이고 철학이란 말이야. 그게 되지 않고 선 얘기하면은 전부 가짜고 사기꾼이고 해도야. 갈이라고 하는 건 선사가 최후의 말하자면 사랑 분별을 끊어준 언어인데 갈하니까 물이 소리마저도 사라지고 내 갈소리에 물소리마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건 소리니까 중생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귀로 소리도 듣고 눈을 보는 것이 전부인데 거기에 의해서 아직 고집이 일어나고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물소리라든가 전부 중생의 살림살이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갈하니까 일체 삼라만상의 소리는 다다 사라져버리고 텅 비어있다 이 말이야. 물소리를 들어가지고 내 귀로 물소리를 따라가고 새소리를 들어가지고 새소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에 우리가 노예야. 그 소리는 당초 우리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소리로 받아들여졌을 적에 물 자체가 바로 나요. 내 자체가 물이라 이 말이야. 능새 소새가 없어. 능이 씻는 물하고 씻을 바 물건이 따로 없다 이 말이야. 저 굉장한 소리야. 갈하니 물이 소리마저도 끊어지고 이 화자는 이런 데는 전치사로 새겨줘야 돼. 어떤 스님은 저걸 번역을 했는데 물라니 무슨 저 뒤에 가마귀 소리가 나니까 물속에 가마귀가 애절하게 울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야 저기. 소리의 당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야. 소리의 당처는 어디서 나와 있나 이 말이야. 물건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돌에 부딪히고 물이 낭떠에서 떨어지고 폭포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데 소리의 근원처는 어디냐 이 말이야. 텅 비어있는 우리 마음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물이 바로 내 자신이고 자신이 바로 물이야. 물과 나와는 둘이 아니야. 그래야 참으로 물을 표현할 수 있고 물의 색깔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눈에 보이는 물소리가 내 마음의 진리. 그러니까 산색은 관음의 눈이요 물소리는 문수의 눈이요 물소리는 관음의 귀라. 관음보살은 25원통의 능엄경에 보면은 소리를 듣는 그놈의 당처를 알아라. 그 당처를 알아라.
강철을 알면은 모든 모습은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통신이란 말이에요. 통신. 전체의 한 몸. 응? 중생은 소리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헤매가지고 거기에 자기 어떤 본래 모습을 못 보지만 갈하니 물이 소리마저도 조차 이런 데는 하자를 천치사로 새겨줘야 돼. 조차도 소리성자 앞에 명사를 명확히 해주고 위치 확보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고 물이 소리마저도 끊어지고 적하니 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야?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야. 요즘은 불빛이라 전등빛 불관계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인데 전등 불 안 오고 매미 왔을 적에 뭐하고 어디 무슨 나스베가 쓴가 어디 전기 안 와버리니까 지옥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지옥이 전등이 안 붙이면 그 속에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별별 귀신이 다 나오잖아. 얼굴이 7개 귀신이 왔다는 동 인간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귀신이야. 도통 와버리면 어둡고 밝은 고차이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렇잖아. 해가 지면 어둡고 해가 떠오르면 밝고 어둡고 밝은 그 차집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은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전히 귀신이 제일 무섭지? 청암사 귀신 많이 나와요. 요 험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 옛날 이쪽에 올라오다가 큰남의 귀신 소리 중음진 소리 들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우리는 요즘은 전등불을 이렇게 비춰놓으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사라져서 그렇지. 불만 꺼봐 막 나타난다고. 귀신 소리는 사람 소리하고 좀 달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것도 뭐야? 귀신 잡아먹는 게 또 하나 있어. 귀신 잡아먹는 모습이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에 이길 수가 없어요. 모습이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에 이길 수가 없어. 우리 4대가 모습 없이 슬슬 나이가 많으면 풀어지잖아. 그렇잖아. 우리 모습이라는 결국은 모습이 없는 비있는 쪽으로 그렇게 흩어지기 마련인데 모습이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 제일 무섭단 말이야. 그 모습이 없는 귀신을 잡아먹는 것이 적이라는 귀신이야. 여기 나와서 마을에 향교라든가 서재 가면은 엄나무라고 하는 게 가시가 큰 게 나온 거 그런 거 엄나무지. 엄나무 가시 나온 걸 이렇게 잘라다가 집을 지으면은 향교나 집을 지으면 그 위에다가 문지방에다 걸어놓고 빨간 것으로 이 적자를 써요.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또 귀신을 잡아먹는 것이 적이라는 귀신이야.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을 해꾸자라도 적이라는 귀신이 또 문지방에 오으니까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리라고 하는 소리는 말을 생략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데고, 가리라고 하는 건 선사의 활 날 적에, 법상에 올라가서 선사들이 활 날 적에는 고정관념을 내버리고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활을 하고 법상에서 그런단 말이야. 적이란 말은 이제 유교에서 쓰는 소리야. 적을 가져와가지고 저 선사들이 염성 같은 데 하면 적이라는 저 글자를 빌려서 적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적은 귀신 잡아먹는 귀신이 적이야. 응? 적소리를 내지르니까 산이 그림자마저도 사라져버린다. 적과 갈은 소리와 색깔이 비어버리고 사라진 자리야. 선에서 그렇게 표현해. 적하니까 이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사라지고, 갈하니까 적하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삼라만상의 삼천대천세계 색깔은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적하니 산이 그림자와 아울러 다 사라지고, 산이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 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끊어진다 같은
글자야.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글을 짓기 위해서 운자로 아니비자를 놨지만 없어진다는 없을 묻자나 끊어질 철자와 같은 의미라 이 말이야. 하니 그림자와 아울러 없어지고 사라지고. 요 병자도 저럴 때는 전치사로 쓰여진 거야. 산과 아울러 전치사로 쓰여진 게야. 그런데 저런 화자라든가 병자가 명사 후에서 전치사로 쓰여지는 걸 요즘 글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르니까 달리 글을 해석하고 그런다니까. 병은 화자와 같은 전치사야. 산 그림자마저 사라져 없어지고 내 눈앞에 삼라만상의 소리, 내 눈앞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사라진 자리. 다 사라진 자리는 무슨 모습이냐? 한 모습이잖아. 텅 비어있는 한 모습. 응? 모습이 없는 데서 티끌이 모여가지고 수미산도 만들고 모습이 없는 것이 쌓여가지고 백두산도 만들고 모습이 없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산 청암사도 만들어지고 그 모습은 언젠가 무너지고 없어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내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세상의 소리라든가 있는 모습은 각기 어떤 관계 인연에 매여서 형성된 것이지 하나도 주인공이 없다는 말이야. 바로 주인공은 산색도 사라지고 없는 자리, 물소리마저 사라지고 없는 자리. 경호스님은 저런 소리를 한단다. 응? 경호스님은 저런 소리를 해. 응? 저런 소리를 해. 저 미천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저 미천으로 종로를 해야 돼. 소리의 모습에 얽매여 버리면은 금강경이 눈에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 응? 금강경 읽으니까 귀신 도망가는 거 봤냐? 네가? 응?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 그럼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지. 예. 귀신 잡아먹는 적도 잡아먹어야 돼. 응?